네, 한국은행이 1년 만에 기준금리를 또 한 번 내리면서 그야말로 1.25% 초저금리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은행의 예금금리 역시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기예금 이자로 생활을 꾸리는 분들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 초저금리 시대 재테크 방법에 대해서 보도국 양한나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양한나 기자, 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리면서 이제 시중은행들도 예금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 예금이자 기대하는 분들의 시름도 한층 깊어질 것 같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그렇죠. 예, 네. 지금도 주요 시중은행들의 정기예금 상품 금리는 연 1.3%에서 1.6%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어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리면서 은행들도 이르면 이번 주 늦으면 이달 내로 정기예금 금리를 0.05%에서 0.25%포인트 정도 더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제 1% 안팎까지 떨어지는 거죠. 여기에 세금이나 물가 상승률까지 고려하면 실제로는 금리가 제로 수준에 가까워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은행에 돈을 오래 넣어놓으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셈까지 되는 겁니다. 보통 은퇴를 한 분들이 은행 예금이자를 생활비에 보태며 생활을 하곤 하는데요. 예금 금리가 더 떨어지면서 이분들의 생활이 좀 팍팍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연 1.1% 금리에 매달 100만 원의 이자를 받겠다 하면 은행 계좌에 들어있는 돈이 10억 9천만 원은 돼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서민들은 더욱더 저축으로 재테크를 하기가 힘들어진다고 볼 수 있겠죠. 네, 더 이상 은행의 예금 이자를 받아 쓰는 재테크는 유명무실해진 셈인데요. 하지만 반면에 대출을 받은 분들은 대출 이자 부담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이 마찬가지로 대출 상품의 금리도 내려가기 때문에 은행에 지불해야 하는 이자가 절감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에 목마른 서민들에게는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현재 대다수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2%대 후반 정도인데 앞으로는 이게 2.5% 정도까지 내려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오늘 보금자리론 금리를 다음 주 목요일이죠. 16일부터 0.2%포인트 내린다고 또 발표를 했습니다. 만약 대출을 내고 싶다면 고정금리보다는 변동금리 대출이 더 유리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하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앞으로 추가로 금리가 더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고 나중에 금리가 오를 조짐이 보이면 그때 고정금리로 갈아타도 늦지 않다라는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수입을 예금금리에 의존하는 분들과 대출이 필요하신 분들 사이에서 이제 희비가 엇갈릴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좀 그 재테크 방법도 좀 색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 이젠 저축의 시대는 끝났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재테크로서 저축이 의미가 없어졌는데요. 전문가들은 우선 투자처를 다양하게 바라보라고 조언을 합니다. 최근 주목을 받은 ISA, 개인 종합자산관리계좌 같은 절세형 금융상품도 있겠고요. 해외 주식형 펀드와 같이 예금금리에 플러스 알파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투자상품도 있습니다. 안정적이면서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수익을 볼 수 있는 채권형 펀드 등 다양한 투자상품에 관심을 가져보라는 건데요. 우선 주식처럼 위험한 자산보다 예금금리에 플러스 알파로 수익을 얻는 정도인 중위험, 중수익 상품을 추천합니다. 채권의 일정 부분을 투자하는 공모주 펀드라든지 국공채나 회사채에 투자하는 채권 혼합형 펀드가 대표적인데요. 채권형 펀드의 경우 금리가 떨어지고 채권의 발행 건수가 줄어들수록 수익률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안정적인 투자를 선호하는 분들이라면 절세를 통해 실질적인 수익률을 더 높이는 ISA나 비과세 해외 주식 펀드 등 비과세 상품 쪽을 알아보는 게 좋겠습니다. 네, 기준금리 1.25% 초저금리 시대를 맞이했는데요. 그 여파와 앞으로 투자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보도국 양한나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